캠핑카 여행을 떠난 70대 인꼬 부부. 남들이 질투할 만큼 두 분이 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할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충격이었어. 노부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화로운 바다. 선원들은 앞으로의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승선합니다. 소리가 다다다다다 하더라고요.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저 불났나 보. 배에 전체로 다 몰리고. 배에 남겨진 선장.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바쁜 일상을 떠나 유유자적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요즘은 집시맨이라고 한다죠? 오늘 만나볼 집시맨은 70대 노부부군요. 여보, 오늘은 어디로 가요? 아, 차바퀴 굴러가는 대로 가지요. 아니지. 그게 당신 원하는 데 있으면 말해요. 네, 어디든지 모셔다 드릴 테니. 난 당신이 가는 곳이면 좋아요. 근데 여보, 네. 우리 가게 괜찮을까? 문 닫고 온 게 벌써 한 달째인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냥 여행이나 다닙시다. 네? 편안하게 우리 둘이서.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두 분 사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젊은 날 치열한 삶을 보내고 인생의 황혼기를 남부럽지 않게 보내는 부부십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를 살뜰히 살피던 할아버지. 그런데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들더니 마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건 농약 아닙니까? 게다가 농약으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약통까지 꺼냅니다. 곧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할아버지를 엄습합니다. 그토록 아끼던 할머니를 두고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구급대원이 도착한 건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새벽 6시 반경.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그럽시다. 운동은 그 장기에서 흡수가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노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 할아버지가 캠핑카를 마련하시면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이날 깐깐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캠핑카를 살피고 또 살폈답니다. 이 차 내가 지금 끌고 갈 수 있나? 지금 바로요? 어휴, 성격 한번 급하시네. 내가 아직 1분 1초가 아쉬운 사람이야. 그래, 이 차 가격 얼마요? 이거요? 한 2장 주시면 키 바로 드립니다. 2장? 예, 싼 거예요. 좋아, 내가 사지. 계좌번호 찍어라. 예. 스마트폰으로 쏠 테니까. 예, 어르신. 지금부터 내 차야. 맞습니다. 캠핑카를 살피실 때는 그냥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피시더니 정작 값을 치를 때는 가격 흥정 한번 안 하시네요. 정말 꼼꼼하시면서도 결단력 있는 할아버지십니다. 아내와의 여행을 위해서 이 캠핑카를 구입하신다는데 여행길에는 원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약 한 달 후 이 캠핑카 안에서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일.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진 그저 신이 났습니다. 어때? 좋지? 밤 되면 잠은 여기서 자는 거야. 호텔이야, 호텔.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타고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여보 여기서 봐봐. 할머니에게 캠핑카 여행이란 통 큰 선물을 준비한 할아버지. 사실 두 사람은 소문난 인꼬 부부랍니다. 있습니까? 아, 남들이 조금 이렇게 질투할 만큼 두 분이 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는 좀 집안이 어려웠고 우리 아줌마는 저기 태안에서 서산에서 좀 갑부였고 그런 사연들이 다 있어요. 부부들이 이렇게 막 싸움하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막 이게 나쁜 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생전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아줌마가 이렇게 고급 옛날에 교수집 딸이에요. 여기야 어때? 좋지? 예, 좋아요. 좋아요라는 말과는 달리 명희 씨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건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날 저녁 아니 어디 갔나 했더니 아니 여기서 뭐해요? 며칠 비울 거니까 정리 좀 해두려고요. 아니 30년간이나 이 작은 철물점에서 일했는데 아니 지겹지도 않아요? 지겹긴요. 별소리를 다 하시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왜 그렇게 봐요? 저 실은 나 이번에 여행 가면 안 돌아올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당신 뭔가 큰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행 하루 전날 할아버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할머니에게도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노부부는 마치 야반 노지라도 하듯 여행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전까지만 봤지. 전날 가서는 다 봤지만 아침에 떠날 때 내가 7시경에 갔는데 그 이전에 벌써 떠나셨어. 뒷모습 아무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일찍 그냥 가버리셨어. 부부는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버님 저예요. 잘 계시죠? 예. 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하던데. 아니야 명이야. 얘기하지 마.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명이야? 그래 또 전화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부부는 캠핑카 여행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등산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아주 먼지 회복에 아주 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 아주 쌉싸름하다가 아주 담백한데. 에? 야, 당신도 좀 먹어봐요. 자, 옳지. 어때요? 그냥 꿀맛이네요. 맨날 이게 뭐예요? 응? 누가 보면 우리가 소인 줄 알겠어요. 자고로 여행의 기쁨 중 하나는 식도락이라는데 솔잎에 칡뿌리에 할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은 매번 이런 생식뿐입니다. 여기 오면 딱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당신도 드세요. 자, 많이 드세요. 자, 천천히 많이 드세요. 여기 또 있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천천히 드세요. 자, 여기 또 있어요. 자, 불평불만 하나 없는 할머니. 누가 인꼬부부 아니랄까봐 부부의 여행은 우려와는 달리 이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뭔가 비밀을 안고 떠났던 여행길인 만큼 마냥 평온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유, 왜 그래요? 당신 알잖아요. 내 몸이 이러다 말아요. 나이가 들면 병이란 녀석을 하나 둘쯤 달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카를 구입하기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말랐어. 어느 날 갔더니 모습이 말랐어. 그래서 말랐다고. 어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야, 나보고 말랐다고 그런다. 이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말랐지? 그랬더니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거라고. 그래서 검사하고 났는데 그즈음 갑자기 체중이 줄고 두통에 잠을 통 이루지 못했다던 할머니. 결국 병원을 찾아갔는데 참담한 소식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아주 힘이 없더라고. 그냥 이 양반이. 그냥 자기도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 그런 거를 봤지. 그리고 당신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런 게. 여행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나 이번에 여행 가면 안 돌아올 생각이야. 뭐예요? 당신 말기암이래. 한 달밖에 못 산대. 간암 말기, 한 달 시한부 선고. 암이 그 정도로 번져 있을 줄 당신도 생각 못했고 아무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좀 심하다고 의사가. 그때 같이 들었을 때 한 달 뭐 그 정도 맛있는 거나 많이 드시면 좋겠다고 의사가 그랬어. 그렇게 시작된 여행. 하지만 이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난 암과의 사투.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진 매 순간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보, 이거 준 사람이 그러는데 이거 먹고 암이 줄었다네요. 또 뭘 얻어온 거예요? 진에 말린 거. 아이고 징그러. 당신은 먹기나 해요. 손질은 내가 아주 싹 할 테니까. 에? 여보, 지금 이거 좀 봐요. 보여요? 다리 붓기가 싹 빠졌어요. 사실 할머니는 간암 합병증으로 심한 다리 부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보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내가 그랬죠. 이번 여행이 당신 살려주는 여행이 될 거라고요. 할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기적 같은 여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숲이나 이런 데서 자연으로 계시다가 왜 건강 회복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 그런가 봐요. 드시는 것도 잘 드신다고 하더라고. 나 먹는 것도 잘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할아버지의 노력에 하늘이 도운 걸까요? 할머니는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점차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산다는 게 정말 좋다. 하늘도 좋고 나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왜 이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어서 완쾌돼서 우리 세상 좋은 구석구석 다 다닙시다. 캠핑카까지 있으니까 정말 좋잖아. 절망 끝에 찾아온 희망.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에 부부의 삶은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아유 아주. 아이고.
두 분 참 즐거워 보이십니다. 아이고, 그저 우리 나이에 그저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좋은 일이죠. 아이 그럼요. 건강이 최고죠.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여행 되십시오. 두 분이 아주 신이 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참 사람 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토록 할머니를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할아버지께서 불과 몇 시간 후 돌연 엄청난 일을 저지르십니다. 과연 저 노부부의 여행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여행 30일째 되던 날 비극은 새벽을 틈타 찾아왔습니다. 캠핑카 주위엔 구급차뿐만 아니라 경찰 강력반까지 총 출동을 했습니다. 상황은 어때?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영로 할아버지에게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요? 한 말 되셨구만.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시신은 캠핑카 안에 있습니다. 이번엔 응급처치를 해봐야 한답니다. 뭐야? 이거 강력 사건인가? 그게 좀 이상한데요. 들어가 보시죠. 캠핑카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112 상황실에서 통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례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캠핑카 안에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사건이었구나라고 직감은 했죠. 베테랑 형사에게도 차안의 모습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흰 봉투들과 농약병,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알약들, 게다가 할머니 머리맡엔 기이하게도 부부의 영정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두툼한 편지봉투 안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봉투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사건 발생 전으로 되돌려 봐야겠습니다. 이날 부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아니 근데 당신 정말 안 피곤해요? 그러게요. 낮잠도 안 잤는데 잠이 안 오네요. 그러는 당신은요? 아니 난 당신이 먼저 잠드는 거 봐야 잠이 오더라고요. 고생이네요. 아이고, 그까짓 게 무슨 고생입니까? 부잣집 따님이 나 만나 더 고생이 많았죠. 아 참, 그 오늘 같은 절 그 옆에 또 자그마한 절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우리 내일 그 절에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응?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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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 눈 좀 떠봐. 이렇게 사는 법이 어딨어.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암을 이겨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 할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부부의 영정사진을 할머니 머리맡에 나란히 놓더니 흰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건 이뿐이 아닙니다.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다름 아닌 농약이었습니다. 당신 말기암이래. 한 달밖에 못 산대. 누가 암이라고요? 누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요? 여보, 의사가 그래요? 나 죽는다고? 정말 나 죽는데요? 여보.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여보.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왜 나한테? 당신 혼자 가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나 당신 혼자 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여보. 나 꼭 당신 고칠게. 할머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할아버지. 이날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할아버지. 그 독한 농약을 마셨으니 몸이 온전할 리가 있을까요?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할아버진 평생 자신의 자리라 여겼던 아내의 곁에 몸을 뉘었습니다. 한날 한시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할아버지는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따라가고 싶었던 할아버지는 이번엔 당뇨병 치료제를 꺼냈습니다. 다량으로 복용할 경우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온몸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룻밤 2번의 자살 시도를 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네, 그럽시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구토를 하고 계셨어요. 오심과 구토와 어지러움을 심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빨리 병원을 이송해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할아버지를 신속하게 이송을 했고 할머니는 이제 상태만 확인하고 다른 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할머니는 캠핑카에. 여행을 떠나온 지 30일 만에 부부는 처음으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보면 머리까지 아주 곱게 단장을 한 상태로 봐서는 할아버지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죠. 흰 봉투 안에 있었던 건 사건 전말이 기록된 유서. 암 환자 보호자 가족입니다. 아내를 따라가려고 하니 이 돈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라고 메모지를 남겨놓고 차 안에 봉투에 현금 5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봤고요. 할아버지가 그런 일련의 캠핑카 중고를 구입을 했고 돈도 준비를 했고 유서를 작성을 하고 영정사진도 준비하고 하는 거 봐서는 미리 할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여행을 다니신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여행 전에 만일에 대비해 이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시예요. 그러니까 영정 사진이랑 싣고서요.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지리산도 가고 전날이 이제 영대산 캠핑장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혹시라도 그 소리는 하고 왔어. 미안해,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냥 나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라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마지막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갔었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홀로 떠나보냈다는 죄책감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오늘 좀 어떠세요? 의사라고 나 좀 나갔다 와야 되겠어. 아이 지금 이 몸으로 어딜 가시게요? 오늘이 마누라 장례식 마지막 날이야. 같이 가지 못했어도 마지막 가는 마누라 배웅해줘야지. 그럼 할아버지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예, 그리 아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마누라 물어봐야지. 의식을 차리자마자 할머니의 장례식부터 챙기는 할아버지. 다행히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배우자를 따라가시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기에 언제 또 시도하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를 살피고 치유할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할아버지는 과연 홀로 설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인천에 있는 작은 섬.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할아버지. 하지만 할머니와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준비를 다 해갖고 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면은 그 순간에 나도 가겠다. 장례비가장 다 챙겨갖고 유서에 그 자필로 써서 갖다가 넣어놓고 착가장 이게 발견하는 사람은 착가장 인수를 해라. 가져가거라. 그래갖고 그때 장례비 500만 원 넣어서 이렇게 가장 다 준비해갖고 영전 사진 가장 다 준비해갖고 완전한 준비를 해갖고 갔던 거지. 독한 마음을 먹고서 그걸 한 거고 준비한 거라 되나서 무섭지도 않더라고. 그거 그렇게 하는데 자연스럽다 내가 장어다 이러면서 먹었으니까. 근데 그거 농약을 먹어갖고 안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할아버지에게도 그날 밤의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의 자살 시도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 한 3분 되니까 아령으로 막 다 쏟더라고. 119로 실려서 거기서 전주대학병원으로 갔었지. 입원하고서 그 의사가 이 양반은 세차한 것보다는 더 청소를 더 잘했다. 속에 있던 몇 가장 다 아주 쏟아냈다 이거요.
그게 참 기적도 나 그런 기적이 입금 생각보다 이상한 거예요. 세상 좋은 구석구석 할아버지에겐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이 좋은 세상 실컷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 괜히 나 따라온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 순리대로 사는 데까지 살면서 천천히 따라왔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렇게 갖고 같이 가야 됐다는데 그 말이 안 된다. 즐겁게 살다가 와야지 왜 가려고 하냐. 그 소리는 하더라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건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은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저 사진이 그 찍으셨던 영정사진이에요? 네. 나갈지 어디 간다고 나가고 왔다고 가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 여기 인사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은 그렇잖아. 뭐라고 그러나. 부부는 아직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서운한 점이 있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서운한 것이 가거나 1년 돼서도 꿈에 한 번 나타나질 않아요. 야,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어. 꿈이라도 한 번 좀 뵈줬으면 좋겠는데 꿈에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상하네. 어느 날 갑자기 떠났던 여행은 이별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또 다른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 다시 할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며 살다 보면 사랑했던 그녀를 만날 날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테니까요. 그날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누군가는 연인과 함께 마지막 휴일을 즐기고 있던 그 시각. 여기 이옥철 선장은 열심히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평화롭던 풍경을 깨는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집니다. 자기야 저거 말고 좋아. 저 배에 연기 난다 이러길래 뭐 밥이라도 하는갑다 이러고 나는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29톤의 배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연기. 갑자기만 확 올라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불이었습니다. 탈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가 전부. 선원들은 하나둘씩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집니다. 배수를 많이 먹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빨리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 난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5분. 과연 선장과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면서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죠? 그 힘들다는 자식 농사를 훌륭히 지어낸 이옥철 선장. 딸내미 결혼식이 코앞인데 굳이 나가야 되나? 몸도 안 좋으면서. 내가 몇 번을 말을 하노. 이번에 나가고 진짜로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다음부터는 당신이 나가달라 빌어도 내 절대로 안 나갈 게다. 이거 그놈의 마지막 말은 잘해요. 아빠 어디 가시게요? 우리 따라왔나? 어. 그래, 아빠 갔다 올게. 아빠 김서방 아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 김서방? 그 도둑놈 같은 놈 말라고.
아, 아빠. 아빠.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아 요리 이쁜데 결혼식 때는 얼마나 더 이쁘겠노.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남들이 보면 팔불출이라 합니다. 갔다 올게.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려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래 갔다 올게. 아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야 그래. 단디 댕기 어디서? 오야 집 잘 봐래.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들려서 보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추석 앞에 가면서로 그래 고마 가지 마라. 아 식도 맞아야 되는데 고마 여기서 막살이라 가지 마라 이러니까 뭐 한국까지만 갔다 올 고맙고 이러면서로 이 고가위로 갔다고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옥철 선장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마지막 뱃일에 나섰습니다. 어이 김씨. 오늘 배 안 나가나? 안 나갑니다. 와. 아이고 명절인데 뭐하러 갑니까? 돈 많이 벌어놨구나. 그래. 아이고 명절에 무슨 바다예요. 쉬시지. 놀면 하겠노. 우리 딸내미 혼수라도 하나 더 해줘야 안 되겠나? 아 혼수요? 아 걔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래. 아 그럼 나한테 청첩장을 주셔야지. 니한테는 안 줄라 했는데. 오호. 가만있어 봐라. 자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 예.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안 된다니. 예, 꼭 갈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 딸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이욱철 선장.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앞둔 채 바도로스 리의 마지막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그는 과연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추석 연휴, 그것도 딸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이옥철 선장은 7명의 선원들과 함께 장어잡이 통발 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힘차게 달린 끝에 붕장어의 주산지라는 통영 앞바다에 자리를 잡았죠. 선장님 뭐야? 우리 마누라가 너가 뭐라고 추석이라고 지금 만드는 게. 추석이라고. 아니, 하고 이거 자체가 말이 됐어. 와, 이거 뭐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많아서 이거 하나씩 받아라. 이거 고지서다. 우리 딸내미 시집간다. 자, 나도 먹고. 예. 다 조심하고. 예. 또 가야지. 예, 잡아라. 잘 먹겠습니다. 그래. 나쁘지 말고 다 물어. 와, 먹자. 18살부터 배로 타신 게 65살까지 타신 게 또 몇 년 했습니까? 계산해보이소. 배 일은 진짜 성실하게 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배를 탔으니 집에서보다 배 위에서 보낸 날들이 더 많았던 이옥철 선장. 하지만 그날 오래되고 낡은 배에는 베테랑 선장조차 알아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대포항 인근의 한 낚시가게. 에이 마드로스자 고기 잡으러 가자. 아따 뭐하고 있노? 잘서자 뭐하노? 준비 안 하고. 와, 또 심하다 심해. 아, 이거 그제 와갖고 고기 잡아놓고 또 왔는겨. 추석 연휴도 뭐 제사만 지내고 차례만 지내고 이제 다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만났던 사람들 보자 해가지고 주입 아닌 이상은 나가니까 노는 날은 그래 한번 그때 간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날 날씨가 거의 주의보성이었어요. 주의보가 떴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의보가 안 뜬 상황? 날이 무지 안 좋았어요. 한번 손맛을 보고 나면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라죠. 한창 낚시에 빠진 영헌 씨. 심상치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낚시배 선장 장대식 씨를 앞세워 고기를 낚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한번 낚아보자고. 출발. 거침없이 바다를 달려 도착한 곳은 낚시꾼들 사이에서 감성돔 입질이 활발하다고 소문난 나무섬 인근. 그곳에선 이미 즐거운 만큼 위험하다는 갯바위 낚시가 한창입니다. 아이, 잘 잡는다며. 이 도가 한 마리도 못 잡나. 아이, 기다려봐라. 자기야, 한 시간밖에 안 됐다. 이거. 1시간밖에. 여기 몇 시간이나 더 있으려고? 아, 나 지루하단 말이야. 모든 게 여느 때의 풍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처에서 고기를 낚던 배들이 하나둘 나무섬 인근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때 됐다. 그래. 진영이 갔나? 다들 잘 계시지? 그래, 날이 좀 시기는 하다. 뭐, 어디로 와? 에이, 안 와도 된다. 오기는 뭘로 와? 오지 마라, 에이. 끊는다. 날이 억수로 세더라고, 얘. 고마, 부산에 저쪽에 다대포로 들어있어. 내가 다대포로 갈게, 연양께네. 뭐 하려고 웃기고, 여기에 큰 섬이 있는데 섬에 가가고 섬 옆에 있다가 작업할긴데 뭐 하려고 웃기고 그냥 가라 가면. 바람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이옥철 선장도 그만 접고 들어오라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나무섬 인근으로 항로를 틀었죠. 아들 출근대 못 닫다.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을 부리는 게 바다 날씨. 잠시 섬 인근에서 바람이 잦기를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는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수학 없다. 아, 참, 내 미치겠네. 바로 그때 얼척이라도 걸려든 것일까요? 낚시꾼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마리노의 낚시꾼들뿐만이 아닙니다. 갯바위 위의 커플도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야, 저거 진짜, 저거 내가 좋아. 어떻게 저거, 어머. 연기가 나오고 불과 얼마 안 걸렸어요. 한 20초?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어이구 저. 검은 연기와 함께 솟아오른 것은 시뻘건 불길이었습니다. 저 어떡하면 큰일 났다. 신고해라, 신고 빨리. 네, 감사합니다. 다대안전센터 배정택 경사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불이요? 아, 그거 어디입니까? 나무섬요?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뭐야? 그 나무섬 인근 해안에서 불이 났다는데. 나무섬 인근? 예. 오늘 풍랑주의보까지 떴잖아. 네, 지금 빨리 출발해도 한 20,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자, 빨리 출동해. 그럼 나가. 빨리 움직여. 오전에 없던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 부산 해양경비안전서, 소방본부, 해군 등이 총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대포항에서 나무섬까지의 거리는 약 18km. 어느 날 갑자기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솟아오른 불길.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소방 골든타임은 단 5분뿐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배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눈을 질끈 감고 바다에 뛰어든다 해도 탈수 현상으로 사망하지 않으려면 20분 이내에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길어야 25분입니다. 과연 그 배의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출동을 해도 구조대가 사고 지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0여 분.
우리는 낚시를 할 때 떠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게 안가를 내려고 한다고요. 앞뒤 안가를 끊고 이제 그 배로 간 거라. 바다 위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장대식 선장은 닻을 끊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열기에 불이 순식간에 나니까 뜨거우니까 앞쪽으로 배 앞쪽으로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배 앞쪽으로 전부 몰려 있더라고요. 연기와 불길을 피해 갑판 위로 나온 선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친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이 배를 전부 집어삼키기 전에 그들을 구조해야 하는 상황. 내려! 선장 더 빨리 더 빨리! 우리가 배를 딱 접안했을 때 2, 3m 가니까 다다다다다 하더라고요. 이 에펠배 타는 소리가 와 우리도 겁나더라고요. 화재가 원칸 크게 나버리니까 어떻게 배 근처를 가지를 못해. 그러고 막 손님들하고 물 좀 퍼가지고 좀 뒤집어 쓰라 하고.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뛰어내렸어! 저 사람 저거! 뛰어내려라 카이! 아 그래 산다! 아 그럼 다 죽는다고! 옆머리에 있어가지고 튜브 던지려고 뛰내려야 되는데 안 뛰내려요. 겁을 먹었는가 애들이. 그래갖고 손짓 했죠. 뛰내리라고. 탈출구는 바다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살려주세요! 깊이를 알 수 없이 출렁이는 바다. 그 속으로 뛰어들기란 쉽지 않은 듯했습니다. 이래라! 이래라! 뛰내려서! 들어가! 그냥 먼저 툭을 먼저 던졌어요. 바다에 이렇게 놔야 이것들이 보고 애들이 보고 이제 뛰어낼까 싶어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튜브를 본 선원들이 망설임 끝에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동시에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 불이 난 배에서 벗어났지만 탈수 증세가 오기 전에 물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거친 바닷속에서 연거푸 해수를 먹어가며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0여 분. 1시가 급합니다. 그 시각. 여전히 불난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선원들과 선장이 아직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조를 하기 위해 달려간 마리노의 반대편에도 또 다른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류가 역으로 흐르는데 지 아무리 조류이라도 그 물살을 이겨내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대포가 그렇게 조류가 세요. 마리노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 가려면 물살을 거슬러 가야 하는 상황. 당시의 바다 날씨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뿌연 연기를 뚫고 나타난 또 다른 낚싯배. 속도를 늦추지 않고 불타오르는 어선을 향해 달려옵니다. 대체 이 배는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불과 10분 전만 해도 이곳 대성호에선 맛있는 점심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저 잠시 있어. 예예예. 뭔가 좀 따가 자연산 연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쁘게 썰어줄게요. 예. 많이 드십시오. 예, 많이 드십시오. 수학이 변변치 않은 초보 낚시꾼들을 위로하며 라면을 끓여주던 송낙회 선장. 아이고 짜장면은 당구장, 라면은 배 위에서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맞아 할 수 있어. 예예. 사고를 눈치챈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좀 못 넘기고 불이가 내가 딱 주시하고 있으니까 빨간 불이 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아 저거는 불이다, 틀림없다.
불났다. 해경이라든지 이 사람들 빨리 연락받고 풀로 온대 해도 그 부산항에서 오면 한만 모여도 한 3, 40분은 걸립니다. 구해가지고 이제 바로 손님한테 양해 구했죠. 뭐 사람이 중요하지 고기가 중요하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낚싯대를 거두게 하고 닻을 끊어버린 송락회 선장. 아까 이제 보면 어때요? 30만 원인데 그 사람 구하는 게 문제지. 거기에 밑에 있는 가족이 몇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 그 순간 송락회 선장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한 가지. 배에 타고 있을 선원들과 그들을 기다릴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린 끝에 대성호는 1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생각보다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불길에 한 5분만 있으면 불에 타붙는 상황입니다. 바로 기관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화재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 3명 중에 1명이 튜브도 던지기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덜렁덜렁하고 매달리는데 떨어지면 물살에 죽는 거예요. 가스렌지도 있고 가스통도 있을 건데 그 불에 터집으면 우리가 당한다고. 앞을 데려댔다니까. 배를 밀었겠어요. 하지만 아직 2명의 선원들이 위태롭게 배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상황. 폭발의 위험이 남아있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구덩이인 배를 향해 바짝 다가서는 대성호. 한편 마리노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에서 사투를 벌이던 사고 선원들이 하나둘 배 위로 구조됩니다. 배에서 혼자 올라오면 못 올라옵니다. 절대 못 올라옵니다. 배 잡을 때도 마땅치 않고 배 자체가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자체가 미끄럽습니다. 그냥 누군가 땡겨주고 잡을 걸 내놔주지 않는 이상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불이 난 배에 다가선 대성호에서도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배 위에 초조하게 매달려 있던 선원들을 구해낸 후 박아가지고 두 사람을 땡겨 올리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 붕대가 있는 거 던져 올렸지.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마지막 선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골든타임 25분 중 20분이 그렇게 지나가고 하나, 둘, 셋, 넷. 아, 저희 그 전부 다 몇 명 있었습니까? 우리 8명 있었습니다. 8명. 8명. 사람을 이제 건지고 대성호하고 무전을 하고 대성호한테 그 몇 명 있냐 그 물어보고 이제 인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아, 여기 마리노. 대성호도 알아봐. 그래, 대성호다. 이거 선원 4명 보이는데 그 몇 명이고? 이거 3명. 그래, 몇 명이고? 3명? 아, 총 8명 타고 있었는데. 그 8명 타고 있었던 거 맞나요? 그런데 뭐? 야, 선장이 안 보이나 간다. 뭐? 선장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7명의 선원들. 그런데 가만 보니 이들이 왠지 낯이 익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추석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SO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었던 이옥철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장님! 선장님!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 25분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옥철 선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나 한 사람이 그리 둘이 떠밀려 갔는 줄 알고 거기 몇 번 수색하고
해경이 도착한 시각은 2시 10분경. 본격적인 화재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목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9톤 통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낚싯배들이 선원 56살 강모 씨 등 7명은 구조했으나 선장 65살 이모 씨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나는 저쪽에 친정에 일이 있어갖고 포항을 갔는데 포항을 가서 동생한테 가갖고 이야기하고 언니를 대답으로 이제 간다고 언니 집에 간다고 대문 앞을 들어가니까 사무장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여보세요. 예, 접니다. 뭐라고 예? 거가 어딘데 예? 예, 알겠습니다. 내 퍼뜩 갈게. 엄마, 와, 그런데 왜 무슨 일이고? 아버지가 안 보인단다. 아이고, 무슨 말 하나? 아빠 바다 나갔잖아. 아이고, 배에 불이 났다, 안 타나? 아이고, 이러고. 잠깐만, 같이 가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내가 이 전화 받고 하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 40분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통화한 지 불과 4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이고, 우리 이 선장은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선장은요? 아이고, 이러잖아. 아이고. 먼저 구조된 7명의 선원들이 무사히 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옥철 선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선장은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애 아버지는 어디 있는겨? 예? 거기야. 그게 나.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아이고, 이러잖아. 아이고, 엄마, 정신 차려. 아빠 꼭 올 거다, 엄마. 아빠 올 거라고. 엄마, 정신 차리라, 엄마.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내리는데 왜 물에 다 뛰는데 왜 선장만 왜 못 나옵니까? 그게 나 참 궁금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시각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만인 2시 55분경이었습니다. 남아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배에 오른 해경들. 그런데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소방하고 우리 수사 요원들하고 그 배에 대해서 잠재 화재를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남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타실에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배 위에서 발견된 사람은 아내와 딸이 애타게 기다리던 이옥철 선장이 맞을까요? 엄마 왔다. 저거. 우리 애 아버지는요? 우리 남편 어디 있는겨? 예, 이 선장요? 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커먼 거를 이래 보자기에 사갖고 그 시커먼 보러 가져가서 사갖고 갖고 오더라고. 설마 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뒷주머니에 이게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타버린 시신. 그와 함께 발견된 것은 바로 불길에 타다 남은 청첩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아이고, 이러잖아. 아이고, 아이고, 여보. 아이고, 이러잖아. 엄마. 그 청첩장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 한국까지 갔다 와서 딸식도 마치고 손자 차도 사가 와가 같이 놀고 왔기라고 갔는 게 일이 안 됐으니까. 엄마.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항해라며 집을 나섰던 이육철 선장은 끝내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7명 모두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혼자서만 불타는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고 발생 직전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끊는데. 아내와의 통화를 마친 선장은 잠시 후 배 이상을 감지합니다. 기관실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 당시 나머지 선원들은 전날 밤샘 조업 끝에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야, 들아, 일어나! 놀랐다, 배! 혼자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놀랐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허둥지둥 선실을 빠져나온 선원들. 그런데 선장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빨리 오세요! 소장님, 어디 갑니까? 소장님! 소장님, 왜 오세요? 소장님! 그가 불이 솟아오른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이 원캉 순식간에 확 올라왔으니까 과제 진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얘기하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고 연기가 확 올라와 버리면 정신줄 나와봅니다. 끝까지 그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이옥철 선장. 침몰하는 배와 수많은 학생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누군가와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까지 살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한 며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 불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이나 쓰겠지.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에도 가족의 품으로도 돌아오지 못한 선장은 결국 평생을 지켜온 바다에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쯤이에요? 저게 저 산에 등대 있네. 하얀 거. 하얀 등대 밑에 바다에. 가족처럼 맡겼던 선원 7명의 목숨을 살리고 말이죠. 쥐아빠 산다고 너무나 고생하고 갔는데 모든 걸 고마 다 잊어버리고 좋은 데 가가 편히 살고 있어. 고생하고 갔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 고마 사는 대로 살아갈게요. 나 걱정도 그만하고 어머니 걱정도 그만하고 이제 고마 다 내려놓고 편히 계시소.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더욱 빛났던 건 불난대로 달려와 선원들을 구한 바다 사나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거 나는 그 보람이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은 이양 뭐 할 수 없이 돌아가셨지만 사는 사람이 또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똑같이 하시겠네요. 갑니다. 가겠죠? 가야죠.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바다 사고는 잘못하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때는 내 배가 아니고 다른 배에서 불이 났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가야 되는 게 맞죠. 말도 안 질문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길, 도리에 불과했다고 말이죠. 사람의 도리, 그것이 그날 거친 바다에서 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